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949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에 밀리는 흐름 보이고 있죠. 코스닥 지수 역시 기관의 매도 공세에 554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지식 연구위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일정들 중에서 미국의 10월 제조업 및 고용지표와 중간 선거, ECB 회의 등을 주요 이슈로 꼽아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금주에는 올 초이다 보니까 지난달 경제지표가 나오겠고요. 그리고 이벤트상으로는 미국의 중간선거 그리고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10월달 고용지표와 제조지표를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밤에 미국의 10월 ISM 제조지수가 나옵니다. 지난 8월에 41개월 내 최고치 59.0을 기록한 후 9월에는 56.6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현재 56.5로 소폭 하향한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전히 미국 경제 부분에 있어서 주택하고 있는 제조업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에서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금요일 나오는 미국의 10월 비농업 일자리 수인데요. 전월 큰 폭으로 개선이 되었었습니다. 9월에는 24만 8천 명으로 크게 개선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소폭 23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명으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견조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서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 이후 추구 전략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지지하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4일날 있을 미국의 중간 선거인데 여기에서 상원마저 공화당이 과반수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개표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연하게 나온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일시적인 정책적인 불안정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9월에 금리 인하 이후에 또 장기대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10월에는 커버드 펀드를 매입을 했었습니다. 곧 ABS까지 매입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미국식의 양적 완화도 계획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번 통화정책회의도 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장 마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없는 국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막판에 일본 BOJ가 추가 양적 완화를 실시해서 국내 기업들의 실적 우려는 더욱 생겼고요. 또 그래서 외국인들은 더욱 적극적인 매수할 의욕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는 지난주에 고평가 논란 이후에 소폭 조정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좀 기술적인 반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소형주 고평가 논란이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봐지고 있고요. 그래서 중소형주도 일시적으로 리반딩할 때 좀 비중 축소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겠고 11월 달에 3분기 기업 실적이 발표되지 않은 기업들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호전 기대주로 좀 바텀업 위주의 대응이 필요하고 전반적으로 개별 기업을 중심으로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지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환율 급등하면서 1,076원으로 출발했는데요. 이 시각 외환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달러 환율이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7원 50전 이상 상승한 1076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079원 80전까지 상승했습니다만 1080원을 앞두고 추가 상승이 제한되면서 이후 반락했고요. 시간 현재는 1072원 2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한 것은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단행된 일본 중앙은행의 추가 양적 완화 여파가 뉴욕장까지 이어지면서 달러엔과 달러원이 동반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뉴욕장에서는 미국의 소비자 태도지수와 시카고 제조업지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달러 강세에 힘을 더했는데요. 달러엔은 뉴욕장에서 112.47엔까지 상승했고요. 달러원 1개월물 역시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1074원 70전까지 상승하면서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가 열리는 동안 미 국채 금리가 반락하면서 달러화가 유로화와 호주 달러 그리고 싱가포르 달러 등 주요 통화 대비 반락하기도 했습니다만 엔화와 원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지속하는 모습 보였고요. 결국 국제외환시장에서 다른 어느 통화상들보다도 달러 엔과 달러 원 사이에 동저화 현상이 크게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 원은 당분간 그 어느 통화상보다도 달러 엔의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달러 엔은 아시아장이 개장된 이후 112.98엔까지 상승하면서 뉴욕장에서의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후 추가 상승이 제한되면서 달러 원 역시 상승세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달러 원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현재 달러 원이 가장 많이 추정하고 있는 달러 N을 먼저 전망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기술적으로 달러 N의 예상 도달 지점을 전망해 보면 가장 가까이는 114.21엔이 목표 레벨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도달 시기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만 117.64엔과 119.76엔 등이 각각 다음 목표 레벨이 되겠습니다. 달러엔과 동반 상승 예상되는 달러 원은 1082원이 가장 가까운 다음 목표 레벨이 되겠고요. 1082원을 상향 돌파할 경우는 1090원이 다음 저항선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발표된 유로존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인 0.4%에 부합함에 따라서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주로 예정되어 있는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부양책이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번 일본 중앙은행의 추가 양적 완화로 인해서 유럽중앙은행 역시 미국시 양적 완화를 도입하라는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결국 미국의 긴축정책과 또 일본과 유럽의 완화 정책이 서로 맞물리면서 이로 인한 달러와 강세가 계속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러 원이 상승세를 지속하겠습니다만 달러 N의 상승 속도를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N1 최종 환율은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뉴스를 주의 깊게 보신 분들께서는 아실 텐데요. 후광통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중국 본토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방송 최초로 준비했습니다. 후광통 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중국 본토 주식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후광통 제도를 이용하면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다는데 후광통 제도가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후광통. 우선 한문으로 보면 후자와 강자가 무엇을 뜻하느냐. 후자가 이제 상해를 뜻하고요. 강자가 이제 홍콩 증시를 뜻하게 되고요. 통이 이제 통할 통자죠. 뭐 한문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어쨌든 간에 후광통이라는 제도가 열린다라고 하면 홍콩 증시를 통해서 상해 주식을 살 수가 있고 또 상해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홍콩 주식을 살 수가 있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사실은 그 홍콩 주식은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회사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미 익숙했던 기업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상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 상당히 생소한 기업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해 주식을 추가적으로 더 살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보일 거고요. 두 번째는 홍콩 증시에 주로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의 특징은 금융주들이라든지 아무래도 수출주들 그런 쪽들을 위주로 돼 있다라고 하면 상해 증시 같은 경우는 더욱더 본격적으로 중국 내수 쪽이라든지 안에서 어떤 영업을 펼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상당히 알짜 기업들도 많이 숨겨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호강통 제도가 열린다라고 하면 이런 중국 13억 6천만 명의 그런 거대한 인구의 내수를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후광통 시행으로 주목할 만한 종목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은 중국이 예전에는 수출 위주로 돼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주 위주로 갔었지만 최근에는 시진핑 정부를 들어서면서부터는 내수 진작에 따른 내수 관련주들을 한번 중점적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인민재산보험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자동차 보험이 매출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현재 자동차를 몇 대나 보유하고 있을까요? 동일치를 보면요. 인구 1000명당 채 70대에서 80대가 최대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1000명당 800대가 보급이 돼 있고요. 우리나라 수준이 되면 500대에서 600대 정도. 그러니까 1000명당 반 이상이 갖고 있는데 중국은 아직 1000명당 80명 정도밖에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중국 내에서의 자동차 관련주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상당히 경쟁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상해 자동차도 있고요. 또 각 회사, 독일이라든지 미국 자동차 회사도 넘어가 있고요. 한국의 현대차나 기아차도 넘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레드오션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자동차 증가는 불현듯 우선 기정사실화가 돼 있는데 이런 거의 최대 수혜주가 자동차주가 사실 아니라 자동차 보험 회사가 사실은 가장 큰 수혜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MS 1위인 기업인 중국 인민재산보험을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화면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국 인민재산보험 이제 차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2011년도부터 차트 모양을 보면 거의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PER 부분을 보면 한 13배 내외 정도, 14배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앞으로 성장성을 가미했었을 때 삼성화재가 현재 PER이 13배, 14배인데 지금 상당히 포화 상태라고 돼 있죠. 우리나라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하지만 중국은 이제 막 시장인 단계에서 매출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이 2자릿수 이상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삼성화재가 본격적으로 올랐던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거의 100배 이상이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 깊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현탄증권의 정윤성 PB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욱의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주욱 멘토님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작에 앞서서 리뷰부터 해주셔야 되겠죠. ITS 시큐리티와 가비아, 일진전기와 디오텍까지 리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IT 시큐리티인데 S&P 보안업체에 납품을 하는 CCTV 업체라고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바닥권 지지되는 흐름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오늘 그렇게 시장도 그렇고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만약 2,200원을 지지를 못한다고 하면 종가단을 좀 밑걸 못 달면 일단은 위험 관리를 하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비아, 가비아는 국내 대표적인 도메인 호스팅 업체이고 일리를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연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안정적인 매출 성장 및 그 이익 대비해서 굉장히 좀 전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금요일날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저평가 상태고요. 최근에 외인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금요일날도 좀 많은 물량이 좀 들어왔습니다. 오늘 좀 눌림목 구간을 보여주고 이 구간에서는 좀 더 물량을 좀 실어도 괜찮고 신규로 봐도 5,800원, 900원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일진전기죠. 일진전기. 일진전기는 구리값하고 그 원자재값 그런 하락을 하면서 그 수익성이 굉장히 개선이 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실적 대비 지금 저평가 구간이고 PR로 따져봐도 7배에서 8배 정도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최소 내년까지는 이런 업황 회복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중동 시장 진출한 것도 성과가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지금 10월 23일 날 그게 거래가 베팅이 되면서 약간 좀 올려준 상태이긴 한데 여기서는 기간 조정이 조금 있긴 하겠지만 전고점 정도는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겠고요. 동종목은 그 외인 기관 특히 최근에 기관들이 계속적인 베팅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단가도 7,000원, 8,000원 구간에서 굉장히 좀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단가도 8,000원 내외에서 지금 형성되어 있고 팔려고 해도 최소한 10,000원대는 올려놔야 이 종목을 팔 수가 있습니다. 실적 대비 저평가됐기 때문에 안심하고 들어가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 종목은 디오텍입니다. 디오텍. 좀 기술적 반등 구간에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음성인식 솔루션 기술을 바탕으로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좀 진출한 상태인데 최근에 노트4 그 필기 인식 그런 쪽에서 또 매출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수익성이 좀 많이 약화가 됐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고요. 음성인식 관련 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예전에 2012년도, 13년도 처음에 진출했을 때보다 좀 많이 좀 소외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3,000원만 지지가 된다고 하면 기술적 반등 좀 더 노려볼 만은 하겠고요. 대략적으로 3,600원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관심주들 리뷰 들어봤고요. 오늘장 공략주들 어떤 종목도 준비해 오셨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SNU입니다. 지금 많이 오르는 상태인데 10% 정도 올랐네요. LCD의 OLED 장비 제조 회사고요. 국내 기업 최초로 그런 OLED 5세대 그 증착 장비를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수주를 했던 기업으로 굉장히 좀 유명을 합니다. 2011년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12년, 13년도도 2013년도에도 주가가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굉장히 주가가 10,000원대 이상 형성됐다가 수주 공고에 좀 있어서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동종은 올해 들어와서 어떻게 하반기 들어서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중국 쪽 매출처가 다변화가 되면서 중국 거래 기업들의 그런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는 지금 상태고요. 그리고 또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도 하반기에 일단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으로 플렉서블 OLED 쪽으로 지금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또 수급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좋은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닥 다지고 이제 재상승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최소 7,000원까지도 저는 지금 증가되는 그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7,000원대까지는 한번 반등 늘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GS 글로벌입니다. GS 글로벌 하면 일단 GS 그룹의 어떤 상사 역할을 하는 무역이나 그런 자원 개발 이런 쪽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럼 상사뿐만 아니라 무역 관련해서 이제 화공 장치를 그런 제품을 제조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실적이 전년 대비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한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굉장히 지금 좋은 구간입니다. 현재 PR로 따져봐도 7배에서 8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런 실적이 급증하는 그 이유가 보시면
자회사인 GS 엔텍이 턴어라운드 그동안 GS 글로벌에 못 간 이유가 그런 어떤 자회사인 GS 엔텍이 좀 실적이 나빠서 그랬는데 오히려 이게 이제는 좀 효자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정 가치는 11,000원 이상으로 좀 보여집니다. 거기까지는 충분히 만원대 돌파는 기본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좀 본다고 하면 좀 더 길게 보면 11,000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MS입니다. 세계적인 LCD용 프리즘 시트 생산 업체입니다. 3M과 시장을 좀 양분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동사는 3M 대비해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가격 경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을 주문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래도 국내 업체의 어떤 부품이나 그런 원재료가 좀 가격 경쟁을 갖추면 좀 알아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상반기만 따져놓고 봤을 때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50% 가까이 매출 및 이익이 지금 급성장한 상태고요. 3분기, 4분기도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상태고, 매출처인 삼성 의존도도 줄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적을 달성했다는 게 LMS의 가장 강점이고요. 2만원 지금 재돌파 기대가 되고 있고요. 중국으로 보면 충분히 23,000원까지도 노려볼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코텍입니다. 카지노용 및 의료 특수 모니터 쪽에 기술을 갖고 있는 특수 모니터 전문 회사고요. 카지노 쪽에서는 세계 시장의 50%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요. 이런 카지노에서 발생된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의료 장비에도 진출했고, 그게 GE라든가 지멘스 등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좀 매출 자체는 좀 미미하긴 하지만 이게 향후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는 좀 어떤 카지노 쪽에 그 일시적인 매출차 하나가 그런 좀 납품이 좀 지연이 되면서 상반기에 실적이 좀 둔화가 됐는데, 하반기부터는 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11,000원만 이탈 않는다면 꾸준한 반등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13,000원까지는 한번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주영 멘토님께서 오늘도요, SNU와 GS 글로벌, LMS와 코텍까지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타픽 꼽아주셔야 되겠죠? 오늘은 제가 LMS 한번 꼽고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가격대도 괜찮고요. 조정도 충분히 받고 올라가는 상태고,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IT 종목 안 좋다 하더라도 이 종목만큼은 이익도 계속 개선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타픽으로는 LMS를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주영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희 멘토입니다. 자, 주말에 대구와 부산 강연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고요. 정말 좀 감사드립니다 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 시장 좀 회복을 할 줄 알았더니만 더 밀립니다. 코스닥이 더 밀려버리네요. 자, 현재 코스피가 0.8%대 하락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요 0.95%대까지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종목들이 지금 오늘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나? 첫 번째, 자동차 관련주겠죠. 엔화, 특히나 또 엔저 흐름 때문에 일본 자동차가 또 싸지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국내 현대차, 기아차 판매량이 꺾일 수도 있겠다. 이런 포인트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오르는 종목들, 눈에 들어오는 종목들 좀 몇 종목 보이긴 해요. 삼성 관련주들도 좀 오르는 것 같고 또 어떤 종목은 떨어지기도 하는 이런 모습인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11월에 주목해야 될 것들, 바로 삼성 그룹주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중 핵심 뭐죠? 삼성 SDS의 상장과 맞춰진 포인트를 가진,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대형주와 중형주 중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드려볼게요. 먼저 대형주는 뭐 봐야 됩니까? 삼성물산을 보셔야 됩니다. 주가가 다시 급등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지분에 대한 기대감 보시고요. 좀 작은 쪽으로 넘어가서 뭐 봐야 됩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 현재 추천주로 드리고 있는 뭐죠? 크레드입니다. 자, 크레드를 보셔야 돼요. 크레드도 오늘 2.6% 급등하고 있는데요. 차트 같이 보실까요? 이거 더 갈까요? 더 갈 겁니다. 자, 이번 주입니다. 5일과 6일날 일반 공모 받습니다. 경쟁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상장을 하게 됩니다. 언제요? 11월 14일경. 늦어질 수도 있고 하여튼 그 경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때 이슈가 되겠죠. 증권가에서 예측하는 적정 주가가 아니라 시작가가 얼마나 예상이 되고 있냐면 30만원부터 해서 50만원 사이에 보고서들이 즐비합니다. 얼마까지 오를까요? 어쨌든 상장하면 오르겠죠. 많이 오를 거예요. 그러면 크레드가 어떻게 해요? 공모했을 때 5일, 6일날 공모했을 때 몇백 대 1 뜨면 그냥 크레드 한번 상승 가는 거고요. 또 하나, 상장했을 때 시작가가 높게 잡히면서 시작해버리면 크레드 그날 어떻게 되나요? 또다시 상승합니다. 그때 상황 보고 좀 더 올라가거나 꺾이거나 할 때 우리는 팔고 나오자고요. 그 시작된 싸움에 뛰어들지 말자고요. 네, 아셨죠? 이런 포인트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자, 종목 상담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013-3366번에 0110번이죠.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 줘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가져온 종목인데요. 삼성물산부터 해서 인바디까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삼성물산입니다. 오전 방송에 손을 쳤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7만원 위로 올라가고 7만 1천원 위로 올라가는 거 보이면 뭐라고요? 그냥 다시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가가 오늘 지난 금요일이어서 오늘 3% 이상 급등합니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삼성물산 상장하면 그에 따른 지분가치 효과에 대한 부분 거론이 될 것이라는 거죠. 건설 경기에 대한 부분. 엔지니어링도 중공업 쪽으로 쫙 빨려 들어갔고, 물산은 이제 뭐 걸릴 게 없어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장 수급도 눈여겨보니까요. 볼게요. 자, 외국인들이 몇 주요? 살펴보자면요. 조금 굵게 해드릴까요? 자, 37,000주를 현재 외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더라. 기간은 12만 1,000주를 매수를 하고 있더라. 와, 많은 물량을 매수해줍니다. 기관들이 특히나 많은 물량 매수해줍니다. 자, 최근 들어서 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더라? 살짝 팔았다가 다시 잡아주고 외인까지 가세하는. 자, 전반적으로 개인만이 물량을 최근에 어떻게 뺏기고 있더라. 자, 이런 것은 어떤 거다? 굉장히 좋은 그림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상승 그림. 좀 박스권 돌파할 때 되지 않았나요? 지겨워 죽겠어요. 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롭게 매수한다면 제가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지난주 금요일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잘 보시길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종목은요, SK하이닉스예요. 자, SK하이닉스 제가 팔라 그랬나요? 질문 많이들 하셨는데요. 팔지 마라 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거죠. 정 불안하시면 그냥 파시라 말씀드렸어요. 수익 나오고 계신 분들한테는. 하지만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된다라고 최근 들어서 10월달부터 저는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 하락 추세에 대한 부분이 끝난 상태이고 다시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 추세로의 분위기가 나온 그런 모양새란 말이에요. 상승 분위기를 탈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자, 오늘장 수급도 도와줍니다. 외인이 몇 주요? 네, 몇 주입니까? 거의 약 50만 주가량을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들도 12만 5천 주가량을 매수해줍니다. 쫙쫙 끌어당겨주고 있어요. 상승으로 분위기를 계속 탈 수 있는 그런 수급 상황. 최근의 수급도 그렇고요. 실적도 받쳐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유하시고요. 5만원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수급 꼬이면 팔면 됩니다. 잘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삼성증권이에요. 삼성증권도 증권주 가운데서는 살만한 것들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잖아요. 삼성증권과 대우증권을 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대우증권도 보죠. 자, 대우증권도 흐름이 양호하게 오늘 움직여주고 있고요. 삼성증권으로 돌아가서 살펴보자면, 자, 역시나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급등하는 흐름이죠. 실적 좋죠? 4분기 때도 좋을 겁니다. 내년엔 올해보다 당연히 좋을 거고요. 수급 포인트도 역시나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네. 반등 주는 그런 수급 상황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더 올라갈까요? 글쎄요. 최근에 기관들이 계속 매집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외인까지. 서서히 외국인들도 어떻게 해요? 가세하고 있다. 매수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파란불이 어떻게 해요? 빨간불로 바뀌게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럼 주가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네. 이 상승 분위기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소리죠. 자, 차트 흐름에서 살펴보자면 조정이 나오다가도 다시 올라갈 그런 가능성이 커 보여요.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대신에 급한 매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항상 어떻게 해요? 조정을 이용하세요. 조정을 이용하시면서 매수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투자증권인데요. 뭐 별다르게 드릴 말씀은 없어요. 네, 그냥 비슷한 모습인데 우리투자증권 차트 분위기가 삼성증권보다 조금 더 양호한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조정 나오고 나면 반등 줄 때 매수해보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코스닥 쪽에서요. 인바디 보겠습니다. 인바디 오늘 12% 급등합니다. 워낙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매수하기 좀 꺼림직한 종목으로 조금 조정이 나오길, 조정을 좀 사실 기다렸어요. 조정을 저는 이때를 조금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실 이때. 아이고, 이게 이 선이 아니네요. 요 포인트에서 이 조정 나오고 반등 줄 때 매수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종목입니다. 요 포인트에서요. 자, 그런데 제 생각을 완전하게 제 머리턱을 깨트려버리면서 주가가 그냥 급등해버립니다. 오늘장이에요. 자, 오늘장 수급 어떻게 되나요? 네, 외인, 기관, 양매수 잘 잡혀주고 있고요. 자, 최근에 수급에서 어떻게 해요? 매도가 나온 듯 했는데 다시 매수해주면 주가를 어떻게 해요? 끌어올려줍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이슈가 있나요? 뭐 특허 이슈로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적에 대한 뭐 기대감 같은 것들이 작용해주면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이거 따라가야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 똑같습니다.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얼마? 이 하단 추세에 맞춰서 26,000원, 27,000원 오면 그때 고민해야지. 이거를 지금 따라가시는 것은 어떻게? 굉장히 리스크. 네, 조심해야 되겠다. 말씀드릴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뭐가 많네요. 서연이 왔네요. 한일이와 서연 보겠습니다. 자, 9056님 서연 17,725원에 20% 보겠습니다. 17,700원대시죠? 볼게요. 자, 노란색 라인 포인트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이게 10월이신지 8월이신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현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썩 좋은 포인트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자,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자면 뭐 기간은 산다고요. 근데 외인이 너무 팔아서
개인이 사는 그림도 나오고 있고 썩 수급 포인트에서 마음에 들진 않는 모습이거든요. 자, 현재창이나 잠정치 오늘장 수급 볼까요? 웨인이 또 팔고 나가고요. 현재창 잠깐 열어보자면 또 웨인은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이고 헷갈리게 사람을 만드네요. 근데 추세는 꺾인다. 추세는 꺾이고 있죠. 많은 물량이 일단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개인의 힘에 의한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되겠죠. 네. 자, 이런 게 있어요. 비중 20%신데 아마 개인적으로 생각하셨던 손절가 라인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키지 못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9056님은. 그러면 비중을 20% 실을 자격이 안 되시는 거죠. 손절 못하셨으니까. 나는 손절이 없다. 그런 건 없어요. 손절이 없다고 가져갈 종목은 아니거든요. 사실 분할되고 난 이후부터 해서 그 포인트는 아니었거든요.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손절 의견을 드립니다. 드릴 건데 비중에 대한 부분을 줄이실 건지 전략 매도하실 건지 일단은 지금 상황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피했다가 들어와야 되는 포인트가 맞습니다. 그래서 손절 의견 드려볼 테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키스톤 글로벌이 왔어요. 아, 5401님 이런 종목 어떻게 하셨지? 자, 1300원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잘 알기도 힘든 종목인데 이걸 제가 언제 처음에 한 종목이냐면요 2011년도에 했던 종목이에요. 이때 시작해서 요때 팔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잘 갈지 몰랐던 종목인데요. 현재 다시 급등했죠. 이게 누구더라? 연예인 남편분이 정치인이신데요. 제가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안 나서 그분과 관련이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그냥 잊은 지 오래라서 어쨌든 좀 너무 테마성의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종목이거든요. 이거를 30% 사셨어요. 얘는요 이렇게 올라도 800억이에요 300억일 때요 300원일 때 2100원까지 올린 종목이거든요. 6배 올렸어요. 6배 정도, 6배 이상, 거의 7배 가까이 올렸었던 종목입니다. 이걸 따라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문제셨던 것 같아요. 네. 실적에 대한 부분을 다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올해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년 연속 적자 흐름에서 여러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사실 이 종목이. 근데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완전하게 그냥 개인 투자자 갖고 노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들어가신지 전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네요. 들어갈 필요가 없는 종목인데. 그래서 손절 처리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종목 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8516님 S넷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S넷을 매수해도 될까요? 뭘 보고? 어디가 마음에 드셔서? 뭘 보고? 자, S넷 이슈 어떤 거? 사물인터넷? 어떤 거? 어떤 것 때문에? 삼성이랑 SKT가 협력한다고요? 뭐 때문에? 자, 실적 볼까요? 많이 좋아지나요? 보자고요. 영업이익이 상반기까지 15억 했어요. 작년에 56억 했어요. 당기순이익이 41억이고 상반기까지 20억 했어요. 자, 늘어날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작년치를 넘어갈 수 있을까요? 모르겠는데요, 저는. 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을까요? 네, 나와 있는 거 전혀 없고 다트 들어가봐도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장사를 코스닥 기업들이 3분기 때 잘했을까요, 여러분? 잘했을까요, 우리 8516님?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상승 흐름이 나올까요? 영업이익이 작년치를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은데요.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인가요? 수급 포인트 살펴볼까요? 당연히 없겠죠. 왜요? 시가총액 700억인데 실적이 이런데 이게 쉽게 들어올 수 있지는 않다고요. 고민을 해보세요. 과연 내 돈을 넣을 수 있는 종목인가? 테마성인 종목, 테마로 올라간 거잖아요, 이거. 3월 인터넷 테마로 올라간 거잖아요. 1월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3배 오른 게. 이런 걸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 안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바이오메드 보겠습니다. 5810님 51,000원에 35% 매도 시점 물어보셨어요? 잠시만요. 바이오메드가 맞나요? 바이로죠? 바이로메드죠. 바이로메드. 네. 자, 바이로메드가 매수가가 얼마셨냐면 51,000원이셨죠? 자, 많이 밀렸는데 오늘 올라갑니다. 사신 가격 자체는 굉장히 이전에 사셨어요. 뭐 올해 6월이신지 아니면은 이 박스권에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흐름이 있죠. 흐름이. 이 친구는 흐름이 있습니다. 제 방송 보신 분 맞으세요? 5810님? 제 방송 보신 분 맞으신다면 현재 구간대는 무슨 구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매수 구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보통 지금 구간은요. 왜요? 추세의 하단이었고 또 새로운 하단들이 만들어지는 자리에서 또 하단이 만들어지는 자리, 이런 그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봤을 때 상단 부분이 이런 포인트가 잡혔고요. 이 전 포인트에서 만들어 보자면 여기도 상단 부분이 이렇게 잡힙니다. 2013년도, 2012년도에 추세 상단과 하단이 만들어졌고요. 2014년부터 해서 추세 하단과 상단이 만들어진 자리가 보이잖아요. 확대해보죠. 자, 오늘 급등을 합니다. 왜요? 추세 하단 부분에 거의 오니까 갑자기 급등을 합니다. 오늘장 수급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 오늘장 수급, 외인은 일단 매도인데 최근의 수급상 볼까요? 기관들의 매도, 외인 매도. 오늘 이거 누가 올리는 거죠, 이거? 기관 매수가 잡히는지 모르겠지만 확인해 봐야 돼요. 만약에 장 끝났는데 기관의 매수세가 많이 보이더라. 그러면 얘 어떻게 돼요? 다시 어떻게 된다는 소리다? 올린다는 소리다. 올라간다는 소리다. 자, 수급 말고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자면 실적은 썩 마음에 안 듭니다. 상반기까지 적자가 10억이 나와 있어요. 순이익 부분도 11억 적자입니다. 이게 회복이 되나요? 뭐 뉴스거리 한번 뒤져볼까요? 뒤적뒤적 해봅시다. 그냥 저는 치는 거 없어요. 2분기 땐 2분기라 치고 3분기 땐 3분기라 칩니다. 실적이라고 칩니다. 나오는 것도 없고 바이로메드가 실적 턴어라운드, 이건 1월달 건데 좀 내려보죠. 뭐 뚜렷하게 나와 있는 뭐 증권사 쪽에서의 추천이 나왔었으니까 그에 따라서 뭐 임상 뭐 3상으로의 진입, 뭐 기업 가치 상승 전망, 요런 포인트는 있네요. 자, 모멘텀은 있네요. 언제 발생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게 지금 바닥을 확인하면서 오늘 올라가 줬다. 내일장도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여요. 대신에요, 다음에 올라갔을 때 이 추세의 상단, 직접 선을 그어보세요. 추세의 상단 부분에 도달하면은 그때는 비중을 줄이시는 습관을 가져야겠죠. 다음부터는. 현재로서 보이는 가격은 얼마냐면 65,000원 포인트입니다. 잘 고민해보세요. 아셨죠?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아가방 컴퍼니네요. 2695님 8,600원 20% 보겠습니다. 네. 많이 올라갔네요. 갑자기 급등을 해가지고 되게 불안했던 종목인데 재밌는 점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러분 또 추세의 하단 부분에 맞춰서 이 포인트에서는 참 매도하기 힘든 그런 구간 급등을 합니다. 매수하신 구간은 또 왜 이렇게 높으신지, 매수 제가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추세의 하단에서는 지켜보다가 좀 상승을 하는 흐름이나 수급이 좋아지면 그냥 사면 된다. 실적 부분에 문제가 없거나 하면 사면 된다 말씀드리는데 왜 자꾸 이런 고점에서 사시는 건지 난 도저히 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이해를 못하겠어요. 1년 넘게 떠들고 있잖아요. 같은 얘기를. 근데 항상 그렇게 움직였잖아요. 주가들이. 왜 여러분들 자꾸 이 고점에 사시는 거야? 8,600원짜리 무슨 자리? 슈팅 구간. 여기서 슈팅 구간이니까 주가 꺾여 내려가잖아요. 눈에 얘기하잖아요. 바닥에서 사시라고. 바닥에서 반등 줄 때 사시라고. 바닥에서 다시 꺾여 올라갈 때 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답답해 죽겠네요, 제가. 예? 수급 포인트가 꼬여 있네요. 최근에 여기 올라가니까 기타 보면 냅다 후드려 치네. 아, 안 좋은 자리인데. 자, 기업 분석란으로 가서 실적에 대한 부분. 네. 실적이 적자로 돌아섰잖아요. 이거 뭔가 지금 좀 불안하다. 저번에도 같은 얘기 드렸을 것도 같아요. 근데 차트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일단 제가 아마 매도 의견을 드렸거나 아니면 좀 더 지켜본 이후에 손해만 보지 말고 나오시자 이렇게 얘기를 아마 드렸을 거예요. 드렸다면은. 근데 이번엔 이거 매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매도. 비중 좀 줄이세요. 자, 얘기 드려볼게요. 재밌는 얘기 드려볼게요. 비중에 대한 중요성. 만약에 한 종목을 몰빵했습니다. 10,000원에 샀어요. 근데 그 종목이 1,500원을 딱 가면은 수익이 좀 많이 나죠. 몰빵했으니까. 1억을 샀으면 500만 수익이 나요. 그게 5% 올랐다가 조금만 밑으로 떨어지면은 더 빠질까봐 몰빵한 종목은 팔아치웁니다. 팔아치워요. 그런데 반대로 몰빵한 종목이 10,000원에서 9,500원이 가면요. 못 팝니다. 절대 못 팔아요. 그 돈이 아까워서 절대 못 팝니다. 자, 반대로 몰빵이 아니라 비중 10%를 매수하면요. 5% 올라도 그 종목 안 팔고 놔둡니다. 반대로요. 5% 빠지면 에이 다른 거 하자고 종목 갈아치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비중 10%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가방 컴퍼니 이 종목 좋은 건 알아요. 근데 오르는 이유가 그냥 뭐예요? 실적으로 올린 거, 실적으로 산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신 분, 2695님 사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테마성 보셨잖아요. 중국 어쩌고저쩌고. 지겨워 죽겠어요. 실적은 지금 적자인데 올해가. 왜 그래요? 비중 줄이세요. 아셨죠? 네. 자, 네이버 볼게요. 7811님 네이버 71만원 10% 추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네이버는요. 매수할 때 참 쉽게 매수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언제 사면 되냐? 100만원 갈 종목인데 언제 사면 되냐? 지금같이 떨어질 때는 그냥 떨어진 대로 놔두세요. 오르는 종목은 오르면 그냥 오르는 대로 놔두고 떨어지면 떨어질 때까지 그냥 놔두는 겁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팔지도 말고 들어가지도 마세요. 오르는 건 오르는 대로 놔두고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대로 놔두세요. 떨어졌죠? 쭉 떨어질 때까지 놔둡니다. 그러다가 다시 올라갈 겁니다. 뭐와 함께? 네이버는 수급과 함께 올라갑니다. 어떤 수급이 들어야 될까요? 자, 기간이 쫙 꾸준하다가 외인이 안 팔면 올라갔다가 외인이 팔면 떨어집니다. 외인의 매도 흐름이 적어질 때 그때 사세요. 기간 매수가 계속 최근은 강했기 때문에 기간 매수 보지 마시고 외인 매도가 줄어들 때. 자, 오늘장 봅시다. 오늘장 외인 매도가 좀 있네요. 오늘은 아니고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에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생길 겁니다. 그때 추가 매수하십시오. 네이버는 제가 비중 20%까지 열어두는 종목입니다. 괜찮으니까요. 말씀드린 포인트 기억하시고 매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K시텍인데요. 8151님 7,700원 보겠습니다. 20%. 금요일날 오르고 오늘도 상당히 많이 오릅니다. 쫙 올라가네요. 네. 자, K시텍은 언제 사면은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인가요? 여기가 쌍바닥 포인트 잡히면서 여기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쵸? 그쵸? 자, 여기서 어떻게 해요? 진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이 정도 올리게 되겠죠. K시텍은 현재 구간대가 어떤 구간으로 현재 큰 그림에서는 약간 슈팅한 그림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작은 그림으로 가서 짧게 본다면 지워볼게요. 여기가 이제 바닥 포인트고 여기가 바닥 포인트가 되죠. 그렇죠? 여기서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평행하게 올리시고요. 올려봅니다. 그래도 약간 고점 포인트에 도달했네요. 그쵸? 고점이죠. 여기도 고점이에요. 이거 어디까지 갖다 떨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보는 관점은 8,000원짜리가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8,000원 포인트가 고점 포인트로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도 아까 마찬가지였지만 요 그림으로 봤을 때도요. 이렇게 제가 잡아드렸잖아요. 자, 약간 슈팅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 이런 포인트 자체가. 그쵸? 고민을 해보세요. 8,000원의 한계치, 사실 7,500원부터 8,000원짜리가 고점 포인트 영역으로서 자리가 잡히는 차트상의 분위기입니다. 자, 수급 포인트 있나요? 네, 수급 포인트 보니까요. 약간 엇갈린 모습이지만 그래도 기관들이 조금 더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림들이 눈에 좀 들어옵니다. 수급은 그래도 크게 나쁘진 않아요. 심각한 정도 아닌데요. 실적 포인트 체크 마지막으로 해드릴게요. 실적 포인트 체크해보니까 또 걸리잖아요. 자, 영업이익이요. 작년 309억 했어요. 올해
상반기 얼마? 105억, 204억 이상 할 수 있을까요? 하반기 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식적으로 안 된다고요. 매출이 늘어야 되는데 안 된다고요. 순이익도 작년 262억인데 상반기 때 85억밖에 못했습니다. 될까요? 안 된다고요. 그럼 뭐예요? 현재 구간 때는 슈팅 구간과 고점 포인트 영역입니다. 고민 상당히 많이 하십시오. 제가 볼 땐 이거 수익 실현하고 나와야 됩니다. 올라도 8,000원 조금 넘을까 말랑일 거예요. 네. 적당한 수익에 만족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담해드렸고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크레도입니다. 뭐 딱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그냥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접근 가능 의견까지 드릴 테니까 가져가시고, 저는 이거 8만원 이상 무리 없다는 판단입니다. 급등 한 2번 나올 것 같아요. 매수하실 분들 매수하시고요. 또 뭐 절대 부탁드릴 건, 제가 매도 의견 드리기 전까지는 팔지 말자. 그리고 비중 조절은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규 종목 없고요. 상황 봐서 또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장 내일장 게시판에 게시판에서 이도쿠멘토님께서 새로운 코너를 시작하십니다. 오늘장 내일장 게시판에 상담 종목을 남겨주시면요, 이도쿠멘토께서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CPR 게시판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그쪽에다가 상담 내용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